자, 미적분이고요. 뭐 결국은 수투를 베이스로 움직이는 단원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수투를 그 겨울방학에 들었을 때는 솔직히 수투가 뭐 완전히 와닿은 느낌이 아니었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수투가 들어간 상태이다 보니까 뭐 조금은 더 와닿는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됐죠? 그렇다고 해도 한동안은 막 엄청 막 어려운 과정이 나오는 것보다는, 자, 이거 좀 얘기할게.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이 나오는 것보다는 한동안은 수열에 대한 수원 파트에 대한 약간 복습 느낌이 조금 있어요. 앞쪽 부분은. 근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쭉 넘어가면 뒤쪽에 보면은 막 여러 가지 덧셈 정리,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막 외우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 이거 미리 외우셔도 괜찮아. 어차피 지금, 자, 어제 각반들 다 얘기를 했었을 때처럼 똑같이 얘기를 해볼게. 어차피 내가 이번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조금 늘어져도 괜찮아. 이게 지금 대충 카운트를 해보면은 연습 문제 하나당으로 똑같이 나갔을 때 내가 봤을 때 8월 달까지 못 끝낼 수도 있거든. 왜냐면 우리가 한 강씩 정상적으로 다 만들어서 끝낸다는 보장이 없잖아,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근데 그래도 최대한 끝에까지 가려고 노력은 할 건데, 누락되는 건 상관없어. 마지막에 몇 강 정도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한 강 할 때마다 좀 신경씩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그러니까 똑같이 연습 문제 파트가 나가지는 필수예제 10번까지만 나가겠죠. 일단 오늘 테마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갈 거예요. 10개 유형까지만 가지고 갈 건데, 여기도 동일합니다. 숙제는 기본적으로 14쪽까지만. 오케이? 14쪽까지를 기본으로 할게. 근데 본인이, 자, 다시 잘 들어봐. 예제를 다시 공부하는 데만 시간을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정말 오래 걸려서 이거 아래도 숙제를 못 하겠어, 시간 자체가. 그럼 그것도 인정을 할게. 대신 다른 시간을 좀 더 추가로 쓰기는 하겠지. 양을 채우기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밑에를 푸는 게 절대적인 첫 번째 목적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내가 이걸 검사하는 타이밍은 당연히 다음 주 화요일 정도가 될 거고,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 주부터 계속 나머지 케어를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일단은 목요일 날 다음 주부터 일정 얘기를 조금 하는데, 오늘 좀 간단하게 빨리 얘기를 하면은, 지금 다 상담에서 조금씩 얘기를 했던 게, 자습을 1시 반부터 4시 반, 그리고 4시 반부터 6시 반 이렇게 해서 끊어지게 잡혀져 있거든, 지금. 끊어지게 잡혀져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는 내가 질문을 받아줄 수 있어. 이건 온전히 자습으로만 들어가도록 하자고. 오케이? 근데 질문을 받아줄 수 있는데 4시 반에서 6시 반 사이는 솔직히 내가 애들 문제풀이 중등부 애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시간에 뭐를 했으면 좋겠냐면은, 어차피 학원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인강을 봤으면 좋겠어, 차라리. 솔직히 숙제한다고 뭐 한다고 해놓고서 뭐 핸드폰도 당연히 다 걷겠지만 뭐 잠깐 꺼냈다가 뭐 했다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굳이 가지고 갈 이유가 없어. 응? 그럴 거면 차라리 4시 반 끝나고 집에 가. 여기서 뻘짓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좀 그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 그러니까 진짜 뭐 중요한 시기가 아닌 적이 있었냐, 솔직히? 중2 겨울방학, 이제 중3이니까 중요함. 중3 여름방학,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 중요함. 중3 겨울방학, 고등학교 가기 전 중요함. 고1 중간 이제 2학년을 대비해야 중요함. 2학년 직접 뭐 안 중요한 적이 없었어, 솔직히. 근데 진짜 찐으로 중요한 방학이긴 하거든, 요번 방학이. 좀 그게 좀 됐으면 좋겠고, 인강은 다른 거 유료 인강들도 너무 좋긴 하겠지만 EBSI 어플 깔면은 거기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거기 다 있는데, 그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연도별로도 볼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현재 강의하는 선생님들 말고도 이전의 데이터들이 다 쌓여있거든. 그래서 막 듣다 보면은 뭐 그건 뭐 알아서 찾으시고 그렇게, 오케이? 뭐 엄마한테 뭐 패스권을 결제해달라고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이거는 뭐 알아서 정리를 하시고, 근데 이 시간을 좀 약간 인강 보는 타임으로 좀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요건. 오케이? 됐죠? 자, 시작해봅시다. 자, 수열입니다.
자, 지금 근데 수열 파트에서 일반화를 시키는 거에 아직도 조금 미흡한 느낌이 들거나 본인이 정리가 좀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만약에 든다면은 여기서 또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수원에 대한 복습 형태는 중요하다는 거 생각했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자, 원래는 순서가 너네 전전교육과정일 때 수열, 그리고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이 딱 이어졌거든. 그러다 보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너무 좋아서,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너무 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순서를 좀 바꿔서 하기 때문에 이미 좀 결정이 난 부분이 있어. 무한대도 그렇고 극한기호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좀 편하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됐지? 일단 만약에 우리가 일반항 AN 자체를 N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일반항을 N이라고 쓰고 수열을 한번 나열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1, 2, 3, 4. 그러다가 일반항 번째 N이 나오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궁금한 게 뭐냐면은 여기가 끝인 건 아니라 계속 중간에 가고 있던 이 중간 지점, N번째 항을 끌어냈을 때에 그게 N이 된다라고 표기만 중간에만 확인만 한 거잖아. 그러면은 이 녀석이 점점점 뒤쪽으로 더 나아가서 1억 번째, 1억의 1억 제곱번째, 그렇게 나아가서 무한대 쪽으로 나갔을 때는 과연 무엇이 되느냐를 궁금해 해보자고. 이게 첫 번째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네들은 점점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함수의 극한에서의 개념 설명은 당연히 처음에는 그래프를 동반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래프를 동반을 안 하는 게 맞아. 근데 눈으로 봤을 때 좀 편하려고 그래프를 동반하는 것 뿐이라는 거, 요것만 먼저 얘기를 하고 다시 볼게요. 한 번 더.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항 AN을 보이는 것처럼 n분의 n 더하기 1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됐죠? 그러면은 첫 번째 항부터 1을 집어넣었더니 1분의 2, 2를 넣었더니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5분의 6, 1억을 넣었을 때는 1억분의 1억 1. 그러다가 중간에 n분의 n 더하기 1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어차피 일반항이 n분의 n 플러스 1이라면은 보이는 모양처럼 x분의 x 더하기 1이라고 x 문자를 바꿔서 그래프화를 조금 시켜보자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무의미하기는 한데 정리를 해봤더니 어떻게 나와? 찢어줬더니 x분의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이 나오고 점근선의 교점이 0,1인 친구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향해 남아가는 친구가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선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어야 돼. 왜냐면은 1일 때는 2점, 여길 때는 2점, 점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고, 그렇게 해서 쭉쭉쭉 넘어갔을 때 얘네들이 어떤 숫자가 되는 걸 1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숫자에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지금 설명이 훨씬 더 여기 부분이 그냥 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솔직히 이걸 만약에 리미트 x를 무한대로 가지고 갔어. 그럼 뭐가 돼? x분의 x 플러스 1이니까 차수가 1이면 1이 돼. 계산 자체가 어차피 분모 분자에 대한 개수의 비교를 정리를 해줄 거니까. 근데 이 계산이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를 밑에 와서 설명을 하는 게 더 들리기가 좀 더 힘들거든, 어찌 보면은. 근데 그냥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 정도만 이해했으면 좋겠어. 수열을 쭉 나열을 해서 우리는 뒤쪽으로 쭉 넘어가면 대체 그게 어떤 숫자가 되느냐를 확인을 해보자는 거. 됐죠? 자, 그때 어떤 특정 숫자가 된 것을 확인을 했대. 이렇게 확인이 어떤 특정 숫자로 도착하는 형태를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정도 단어에서 일단 멈출게. 그리고 하나 더,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수렴하지 않는 개념을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페이지는 조금 뒤쪽으로 한쪽 넘어가겠죠, 굳이 따지면. 근데 발산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세 가지로 구분이 지어집니다. 바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할 수도 있고요. 숫자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지. 두 번째,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작아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뭐야? 진동한다가 있습니다. 진동은 뭐냐면은 숫자 값이 수렴하지도 않는데 양의 무한대도 아닌데 음의 무한대도 아니라는 개념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수열의 배열을 이야기를 합니다. 1, 0, 1, 0, 1, 0, 땡땡땡 요렇게 됐죠? 딱 요 배열의 상태를 우리는 진동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또 한 번 더 가볼까요? 1, 마일, 1, 마일, 1, 마일 요런 식의 배열도 마찬가지. 됐죠? 배열은 요런 상태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수열은 어차피 항들로 끊어지기 때문에 선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 무슨 느낌을 받아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수원에서 어차피 이런 점화식 형태를 받아봤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가 얘를 함수처럼 바꿔보면 y는 2x 더하기 1이라고 바꿀 수도 있겠지. 얘네 둘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다음항들을 만들어낼 때 얘네들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하나하나가 끊어지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얘 같은 경우는 x값이라고 하는 데다가 집어넣는 정의역이 끊어지지 않는 데 있거든.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더 딥하게 들어가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뭐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왜냐면 예를 들어 아니야. 그래서 좀 딥하게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수열은 끊어진다. 그리고 함수는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미흡한 느낌이 만약에 들면 이거는 공부를 해놓을 필요가 조금 있어요. 오케이? 이건 개념적인 거라서 뭐 시험 같은 거랑은 상관은 없겠지만 자, 아무튼 다시 볼게요. 그래서 진동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값이 쭉 커지는 것도 아니고 쭉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값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값이 바뀌어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값이 1, 0, 1, 0, 1, 0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거리면 된다는 거지. 근데 점으로 나타내면 그 움직임이 잘 안 보이니까 지금부터 그걸 연결해서 다시 선의 형태로 보여주도록 해보겠다고. 됐죠? 그래서 약간 물리나 이런 거 과학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그런 파동이라고 보통 하거든.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봐봐. 자, 진동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세 가지 종류를 구분 지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왔다 갔다 똑같이. 두 번째 커져. 세 번째는 작아져. 됐죠? 자, 대표적인 수열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 첫 번째 거는 여기다 쓰자. 첫 번째 거는 어떤 수열의 형태야? 1, 0, 1, 0, 1, 0 이렇게 딱 정확하게 끊어져서 숫자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수열이야? 1, 마2, 3, 마4, 5, 마6, 7, 마8 요런 식. 숫자 값이 부호가 바뀌면서 위아래로 요동치는데 근데 그 값은 부호가 숫자는 커지면서 부호는 반대가 된다는 거. 다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꼴이야? 1,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5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7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요런 식. 됐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두 가지의 형태는 진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형태 같은 경우는 숫자 값이 작아지다가 부호는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러다 보면 분모에 있는 숫자가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야. 근데 커진 숫자에 비해서 분자는 항상 1이었으니까 무한대분의 1꼴. 부호가 상관없는 뭐가 돼버려? 0이 돼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수렴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호가 바뀐다고 해서 결국은 항상 진동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 요거까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가볼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오늘 10개 유형 정도 정리를 할 건데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정리를 할게요. 문제에서 뭐 요구한 대로 안 갈게. 자, 1번입니다. 자, 1번은 수열 형태가 1 빼기 n분의 1을 정의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그대로 n에다가 숫자 넣어서 수열 돌리는 것처럼 돌려주자고. 1 넣으면은 0, 2 넣으면은 1 빼기 2분의 1, 2분의 1이죠. 3 넣으면은
1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4 넣으면은 4분의 3. 5분의 4. 6분의 5. 됐죠? 됐죠? 다시 한번 더 가볼게. 0, 1 빼기 2분의 1, 1 빼기 3분의 1, 1 빼기 4분의 1, 1 빼기 5분의 1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질 거고 숫자들이 점점 뒤쪽으로 갈수록 1 빼기 n분의 1에 대해서는 n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점점점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수렴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때의 극한값을 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한번 나열을 해보면 1을 넣었을 때 5가 나오고요. 그 다음 3, 그 다음 1, 그 다음 마1, 그 다음에 마3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가 2씩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됐지? 그러면서 계속 2씩 작아지면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녀석은 발산한다고 할 수 있겠고 음의 무한대로 가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쓰이는 방법은 쓰이지 않는 방법이 돼, 결국은. 근데 많이 나열해보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 똑같이 1 넣으면은 0, 2 넣으면은 2, 3 넣으면 또 홀수니까 0, 2, 0, 2 반복되는 거 확인받고 우리는 이거를 발산한다고 하고 진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쪽 부분은 유형으로 그냥 넘어와서 정리할게요. 자, 필수예제 2번입니다.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 플러스 bn 근데 그냥 기본 연산 문제로 그냥 받아들여도 충분하거든, 요 문제는. 어차피 여기 부분에서 문제가 되진 않을 게 뻔해서 그냥 요대로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보이는 그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 더하기 b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그대로 연산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합차 공식을 그대로 써줄 수 있겠고 근데 an 더하기 bn에 대한 극한값이 3이니까 여기 앞에가 3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보이는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 빼기 bn에 대한 결과는 마이너스 5가 만들어지겠죠. 여기는 그냥 별 얘기 안 하고 넘길게요. 그냥 요 정도로만 생각했으면 좋겠고 자, 여기를 봅시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정리하는 방식이고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이 값에 대해서 연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대입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취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수투가 됐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사실 미적이 스타트가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설명 부분이 지금 뭐 다른 게 더 들어가진 않아야 되는 상태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괜찮니? 그냥 이거 바로 2로 정리하는 거. 요거는 다시 한번 취합해서 얘기를 할게. 일단 하나는 볼게요. 어떻게 갈 거냐면은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일단은 무한대로 가는 것까지 먼저 확인 먼저. 됐죠? 그렇게 한 다음에 뭐를 비교해? 차수를 먼저 비교를 합시다. 차수를 비교했더니 둘 다 2차인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뭐를 생각할 수 있어? 앞에 있는 개수만 확인하기. 됐죠? 그래서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원래 원칙적인 방법도 좀 약간 짚고 넘어갑시다. 첫 번째는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된다? 당연히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분자가 무한대로 간다는 생각 먼저.
그 상태에서 우리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문제풀이 방식은 어떻게 풀자? 분모와 분자를 모두 다 뭐 해줘? 분모의 최고차의 항으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계산 결과 무엇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3 빼기 n분의 2 더하기 n제곱분의 5 6 빼기 n제곱분의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은 n제곱분의 5는 뭐가 돼? 0이 되겠죠. 여기는 0, 0이 돼서 남은 개수만 확인이 나올 거라는 거. 됐죠?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건드릴 문제가 아니게 돼, 그러면은. 왜냐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가 3차, 분자는 2차.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은 개수의 비 확인을 해주는데 분모가 더 크니까 얘는 뭐가 돼요?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지? 0으로 수렴한다고 확인할 수 있겠고, 3번 같은 경우는 전개해서 하나 정리는 먼저 해놓도록 합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6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2분의 2n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고, 분모와 분자를 똑같이 차수 비교했더니 2차와 3차니까 분자가 더 크니까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 2, 3번에서는 따로 얘기할 건 없는데, 이제 문제는 딱 여기부터야. 4번부터거든. 그러니까 4번이 나오면 반사적으로들 다들 유리화들을 많이 해요. 유리화 여기에서 분모와 분자에 곱해가지고.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유리화 할 게 나왔기 때문이거든. 근데 그 앞에 항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돼. 이건 처음부터 연습을 해서 이미 박혀 있어야 되는 게, 유리화를 하는 이유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기 때문이라는 거. 지금 다음 유형에서 나오는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나왔기 때문에 유리화를 하는 거지, 이런 모양이 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돌려주는 것까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여기 안쪽에 무한대, 여기도 무한대,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똑같이 무한대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지금 여기에서 봤더니 여기에 몇 차가 있어? 1차예요. 왜냐면은 2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근호가 있기 때문에 1차인 걸로 확인해 주시고, 여기도 1차니까 개수의 비만 비교해 주면은 이렇게 분모는 루트 1과 루트 4, 분자는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분의 2가 극한값이 나와지겠지.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응? 방금 한 대까지는 수투에 대한 내용만 정리가 됐으면은 그냥 더 얘기할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제 미적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과목이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수학은 결국은 현재 배우는 건 쉽거든. 현재 배우는 게 절대 어려울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이 현재가 과거가 되는 순간 모든 상황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누적이 얼마나 많냐는 거야. 하루 수업을 하면은 우리가 솔직히 생각을 해봐. 뭐 시험 대비도 있기는 하겠지만 1년이 52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랑만 하는 걸로 따져봤을 때 1년이 52주인데 일주일에 2번을 들어왔어. 근데 52주 중에 52주 똑같이 가지고 갈게. 그리고서 일주일에 2번을 들어오면 100 산 거잖아. 대충 100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하루에 하나의 개념만 배운다고 생각을 해도 1년이면은 개념을 100개를 배운다는 거야. 근데 그 100개가 누적이 얼만큼 되어 있느냐의 차이라는 거지, 결국은. 봐봐요. 근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뭐가 있어? 1의 제곱부터 땡땡땡 n제곱까지 더해져 있네. 우리는 얘를 보고 일단 뭐 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건 공식은 맞아. 근데 뭐 하기로 약속을 했어? 약속된 플레이를 해야 돼. 더하기 땡땡땡이 나오면 뭐 하기로 약속했어? 시그마로 바꾸기로 했어. 어때? 내가 예전에 처음에 시그마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얘기 하거든, 항상. 야, 동네에 있는 누구 아무나 붙잡고 시그마 어때요? 물어봐. 걔 극혐이라고 하지. 여러분도 지금 극혐이 좀 됐을까? 안 됐으면은 아직도 더 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더하기 땡땡땡이 있지. 그러면 시그마로 바꿔주시면 돼. 그럼 시그마가 있지. 그건 풀어야 돼. 근데 못 풀겠어. 그럼 100% 뭐야? 시그마가 나왔어. 근데 시그마인데 펼치기로 했어. 근데 펼쳐도 정답이 안 나와. 그럼 높은 확률로 뭐야? SM-SM-1이야. 오케이?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돼. 어차피 수능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다시 시그마 K제곱은 그런 공식에 의해서 뭐예요? 뭐였어? 까먹었어, 고세? 뭐였어? K제곱? 방금 잘했잖아. 자냐?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차수 확인했으니까 개수의 비만 확인하면 되겠고, 6분의 2니까 3분의 1 끝. 됐죠? 결국은 이걸 언제 끊어내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 끊어내야 돼. 어차피 그게 3학년 10월달이 될지. 아우, 오셨네요. 응? 일찍 아마 중간에 와가지고. 와. 왜 이렇게 찍었어? 시영아,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너 지금 공동 그것도 안 하지 않냐?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네 책이야, 저거. 지금 너 집에 있다 온 거니? 자, 볼게요. 일단은 좀 이따 그 얘기하고 8쪽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뭐 할 거예요? 정리 먼저 합시다.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데 문제를 한 번에 뿅 하고 풀 수 있게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앞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문제는 이미 문제 취지가 결정이 나져 있거든, 사실. 근데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른 게 두 가지 방향을 보여줄게요. 이 상태로 그냥 합차를 하는 친구들도 존재를 해. 그럼 어떻게 되나 봐봐. 1 빼기 3분의 1, 1 더하기 3분의 1, 1 빼기 4분의 1, 1 더하기 4분의 1, 1 빼기 5분의 1, 1 더하기 5분의 1. 맨 마지막은 그러면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1 더하기 n 플러스 2분의 1까지. 됐죠? 그럼 이제 통분 과정이 가능해질 테고, 앞에부터 3분의 2, 3분의 4, 다음 4분의 3, 4분의 5, 다음 5분의 4, 5분의 6. 오늘 그 선행 나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경우의 수 파트 여기를 나가는데 수상. 근데 어쨌든 수하지만, 근데 나가고 있는데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을 하러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알고 있겠지만 나는 질문을 한 번에 잘 안 받아주거든, 잘. 이게 좀 극혐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거를 알려준다고 애가 하는 건 아니니까 솔직히 좀 바보짓일 수도 있어. 괜히 그냥 생고생만 한 거 알려주고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해결해도 되지만, 근데 알려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어차피 해봐야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한테 야, 그냥 네가 한번 이거는 세봐 했더니 갑자기 얘가 그러는 거야. 세다 보니까 규칙을 찾았는데 그냥 그거 써도 되냐고. 그게 올바른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수열은 어차피 규칙성의 싸움이었잖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 미적분에서의 수열의 극한 문제는 당연하게 포함을 합니다, 수열의 규칙성을. 근데 여기에서의 어떤 규칙을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은, 분모에 있는 숫자는 1씩 커지고 분자에 있는 숫자는 1이 작아지고 1이 커지는 숫자로 움직여진다는 거. 됐죠? 그 느낌이 나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그대로 통분을 해주면은 n 플러스 2가 분모에 있을 때 한 칸이 작아졌으니까 n 플러스 1, 한 놈이 커졌으니까 n 더하기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됐죠? 자, 여기서 해소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 뭐냐면은 통분을 해버릴게. 그럼 어떻게 돼? 3의 제곱분의 3의 제곱 빼기 1, 여기는 4의 제곱분의 4의 제곱 빼기 1, 5의 제곱분의 5의 제곱 빼기 1, n 더하기 2의 제곱분의 n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1까지. 그럼 분모가 제곱들이니까 어차피 3, 3으로 나눠지는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그리고 여기도 n 더하기 이렇게 찢어지는 걸 볼 수 있겠죠. 참고로 이거 중3 때부터 나오는 유형이야. 지금 거의 한 2년 3년 묵은 유형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분자에서 합차해줘야 되겠죠. 그럼 뭐가 돼? 합차니까 3 빼기 1, 3 더하기 1 숫자 하나씩 빼고 커질 거니까 2랑 4. 여기서 똑같이 규칙 싸움이니까 정리하는 건 똑같이. 그러면은 얘 상태가 되겠지. 됐죠? 두 가지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기서 제일 멍청한 게 뭐겠어? 당연히 9분의 8 16분의 15 규칙이 있는 것 같아. 25분의 24 다음은 뭐야? 36분의 35겠지. 근데 규칙이 그 규칙이 아니라는 거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일단 봐봐. 근데 뭐래? 33, 44, 55,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속어를 그냥 눈대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비교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3분의 2라고 하는 녀석부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까지 앞에 쪽에 있는 녀석만 비교를 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 왼쪽 하단부 쪽으로 성진아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얘까지 없어지겠지. 그럼 남는 녀석은 뭐가 돼? n 더하기 2분의 2가 남는 걸 볼 수 있겠지. 한 번 더 할게. 이제 뒤쪽 녀석들만 가지고 해보자고. 그럼 그대로 속어가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하단으로 방향으로 약분이 될 테고, 그럼 남는 녀석은 보이는 것처럼 3분의 n 더하기 3이 남아지겠지. 전개하면은 일반항 자체가 3n 더하기 6분의 2n 더하기 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정리하는 거니까 계산 결과 3분의 2가 되겠지. 이거 왕도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냥 앞에 것도 똑같이 시그마로 바꿔줘서 하는 수원 문제가 더 비중이 더 큰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정리해서 소거해주는 비중이 더 크다는 거.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두 개만 해. 근데 여기서 좀 멍청한 짓이 뭐냐면은, 나 두 개 다 할 줄 아는데 놀아야지. 이것만큼 멍청한 짓이 어딨어.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야지. 여기까지도 괜찮아. 그럼 더 넘어가고 더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마찬가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녀석 루트 n제곱 더하기 3n 빼기 n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는 거 먼저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어떤 거 확인을 해? 얘가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되는구나. 먼저 판단 먼저. 자, 이제 시작합시다. 뭐 해줄 거예요? 분모와 분자에다가 얘는 그대로 쓰고, 분모와 분자에다가 똑같이 써져 있는 녀석에다가 루트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n분의 루트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n을 분모와 분자에다가 그대로 곱해줄게. 됐죠? 근데 여기서 본인이 지금 이 시점에 이거를 쓰면서 만약에 공부를 하고 있잖아. 지금이라도 맞춰놔야 돼. 지금 이게 우리가 현 시점에서 하는 단원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소 어디까지는 왔어야 돼? 내가 최소치를 얘기를 할게. 분모에는 똑같은 건 쓰였어야 돼. 됐지? 분자는 얘를 가지고 제곱해주면 안쪽이 그대로 나올 거고, 그리고 합차에 의해서 뒤쪽은 n제곱이 될 거니까 계산을 해주면은 3n이 나와지는 것까지 확인을 봤어야 돼. 여기까지는 그냥 한 방에 도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도착해야 돼. 여기까지는 와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대로 극한값 취해주면은 아까 정리처럼 2분의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2번도 조금 가볍게 이야기해 볼게요. 유리화해주면 어떻게 돼? 그러면 다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모는 어차피 합차라고 이야기를 했고, 살짝 요령을 이야기를 해보면 어차피 똑같이 생겼는데 가운데 부호만 다른 녀석을 곱해주게 되면
근호가 없는 바깥쪽은 그냥 단순하게 n제곱이 될 거고 뒤쪽에 있는 부호의 형태는 똑같이 안쪽이 그대로 나올 거니까 빼지게 되면은 그대로 분모는 마이너스 2n을 만들어 남겠지. 그리고 분자는 어떤 상태야? 똑같이 생겼는데 가운데만 부호가 다른 녀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지겠죠. 내가 한 번만 더 얘기를 하지만 이걸 가지고서 지금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필기 안 하는 건 지금 학년에 와가지고 솔직히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 뭐 촬영도 하고 뭐 볼리는 것도 하지만 근데 이 위에 있는 예제를 안 풀고 밑에 거만 푸는 것만큼 또 바보짓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끝에까지 다 해봤으면 좋겠고 참고로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원래 이 풀이가 써있는데 이걸 내가 가려놓은 거야. 가려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얘는 따로 답이 없어. 좀 채점하기가 좀 저기 하기는 한데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하시고 아니 뭐 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보다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리화 과정이 조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서 함축적으로 못 움직이는 느낌이 나면은 이건 연습을 해야 돼.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더하기 땡땡땡이 나면 뭐 하기로 약속했다? 더하기 땡땡땡이 나면 뭐 하자? 시그마로 바꿔주자. 아, 왜 얘만 해? 왜 선비만 해? K는 1부터 몇 가지? 일반항? 2, 4, 6, 2K. 그러면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그럼 그대로 시그마 2K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2 묶어서 시그마 K 공식 써주면 되겠죠. 시그마 K 공식하면? 아 이건 네가 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없어지면은 안쪽에 계산 여기다 쓸게요. 계산 결과가 n제곱 더하기 n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쵸? 뒤쪽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 더하기 땡땡땡 나와 있으면 똑같이 시그마로 묶어주기로 했고요. K가 1부터 들어가는데 일반항은 똑같지만 n 플러스 1번째까지라고 잡을 수 있겠지. 됐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연습을 해야 돼. 많이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막 허락하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근데 여기에 나온 걸로 해도 충분해. 그러니까 나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이 시기에 다시 하겠다고 솔직히 원투를 반복할 이유는 없어. 개념을 굳이 처음부터 밟을 이유는 없다고. 왜냐면 개념이 안 돼 있는 것만 보충해주면 된단 말이야. 뭐 난이도가 높은 거는 또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걸로 연습해도 충분해. 오케이? 여기 나온 거 한 번 하고서 됐다 이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요거 좀 고민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 그러면은 시그마 K 가지고 공식 써주면 어떻게 돼?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정리하면 어떻게 돼? 루트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제 뭐 해줘요? 유리화된 상태니까 정리해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인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예제 7번 8번까지 얘기하고 자 7번입니다. 자 일단은 문제에서 극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이제 설명을 조금 해볼게. 리미트 이 기호를 솔직히 우리는 다 쌩까고 한단 말이야. 그냥 뒤쪽에 식을 연산하기만 바빠. 근데 리미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 생각을 해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리미트를 여러분들은 신경을 안 쓰고 문제를 풀어. 그럼에도 문제는 풀려. 왜? 리미트가 그 정도로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야. 그냥 그거에 대한 이해만 하라는 거야.
리미트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냥 아무데나 분모 분자 상관없이 다 퍼져도 상관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 플러스 3분의 2an 더하기 5라고 하는 식은 분모와 분자를 나눠서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2an 더하기 5 나누기 an 더하기 3이라고 정리하는 게 1차적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리미트가 또다시 전개가 되면 이 녀석은 숫자에는 어차피 붙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an 더하기 5분의 리미트 an 더하기 3이라고 정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 계산 결과가 3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분모값이 우변으로 넘어와주면 일로 그냥 쓸게요. an 더하기 9가 되겠고, 또 이항시켜서 넘어가서 정리해 주시면은 그냥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한 번 더 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식은 또 뭐가 있냐면, an에 대한 극한값의 계산 결과를 만약에 알파로 놓도록 할게요. 일단 알파로 놓을게. 그리고 나서 지금 동그라미가 있는 이 친구 정리를 해줬을 때 어차피 an의 극한값이 알파면 이 녀석을 알파 더하기 3분의 2알파 더하기 5가 계산 결과 3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 좀 더 계산하기는 편해지겠지. 두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일단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먼저 보여줄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an이 1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n분의 1이라고 정리를 할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n분의 1을 그대로 대입을 할게. 그러면은 전개하면은 리미트 n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이니까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이다. 정답은 맞아. 정답은 맞아. 이건 안 맞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은 조금이라도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절대 풀 수가 없어져. 요것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들고는 다녀도 괜찮아. 내가 이게 잘못된 방법인데 내가 사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은 오케이야. 됐죠? 자, 근데 봐봐. 안 늘겠지.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은, 지금 현재 문제가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n 곱하기 an의 계산 결과가 1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여기는 1 빼기 n분의 a 곱하기 an이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쟤를 쓰고 싶어. 그러면은 쟤 모양을 만들어 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여기다가 n을 곱해줄게. 똑같은 모양을 위해. 근데 맘대로 n을 곱할 수는 없으니까 뭐 해줘? n을 나눠주도록 할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n분의 1 빼기 n이, 뒤쪽은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n 곱하기 an 꼴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n 곱하기 an의 극한값은 어차피 1이니까 이 친구의 극한값만 계산하면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됐죠? 이거는 하나는 들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계속 매 시간마다 다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정답 맞추는데 너무 막 혈안이 아니어도 괜찮아. 대신 지금 이런 것처럼 방법 자체는 좀 들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똑같이 3번입니다. 자, 3번 형태에서의 약간의 힌트는 무한대로 가고 있는 이 an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an 빼기 bn의 극한값이 3이라고 나온 계산 결과에 분모에다가 모두 다 an을 나눠주도록 할게요. 즉 an 빼기 bn이 3이라고 했을 때 양변을 모두 다 an으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약분돼서 1이 되겠고, 여기는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분의 bn이 되겠고, 얘는 극한값이 뭐가 돼?
0이 되겠지. 왜냐면 AN이 무한대로 갔으니까. 됐죠? 그럼 무한대분의 3이니까 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정리 거의 끝났어요.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의 AN분의 BN에 대한 극한값이 1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모양을 잡았지. 그래서 이게 딱 느낌이 와. 느낌이 와. 그냥 계산하는 문제가 아닌데? 하는 느낌이 본인들이 와. 왜냐면은 계산 문제가 쉽잖아. 앞에 있었던 기본 계산 문제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풀려고 첫 번째 생각을 하는데 뭐가 안 풀려. 그러면 무조건 모양 만드는 문제야. 요런 것처럼 AN분의 BN꼴, 여기처럼 N 곱하기 AN꼴. 양변, 분모와 분자를 모두 다 AN으로 나눠주시면은 여기다 쓸게. 정리해주는 값이 리미트 3-AN분의 2BN분의 1 플러스 AN분의 4BN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뭐야, 이씨. BN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AN분의 BN의 극한값이 1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계산을 해주면은 5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지. 내가 여기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게 뭔가 이 방법이 맞다 하는 느낌이다. 이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게 맞네,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풀리는 게 맞네 하는 느낌이 탁 오거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조금 소비를 많이 해주셨으면 한다는 거. 현재 52분인데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8번입니다. 자, 8번도 비슷한 느낌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는 게, 보여지는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으면 좋겠거든. 그렇게 해서 양변에 똑같은 모양을 정리를 하기 위해 똑같이 n제곱을 나눠주게 되면 식정리가 왼쪽부터 n제곱분의 2n제곱 더하기 3n 빼기 3과 여기는 n제곱분의 an, 우변은 n제곱분의 2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때 양쪽 리미트 둘 다 취해서 극한값 취해주면은 좌우와 우가 모두 다 2가 되니까 극한값의 계산 결과도 똑같이 2로 간다고 정리를 합시다. 자, 9번입니다. 이건 풀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비 엄청 온대. 있잖아. 뭐래? 분명히 주인 없는 우산이 한 3개 있었는데 자꾸 없어졌어. 지금은 우산이 없어. 주인이 있는 거 아니야? 주인이 없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빌려갔다가 사라지고. 왜 도벽 있어? 진영아? 도벽 있어? 약간 있는 새끼 뻑큐하지 말랬더니 하트하고 있네. 빨리 하세요. 이거 풀어봐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이거 9번은 3개다. 아니 3개 아니라 2개다. 2개. 아니 3개다. 아니 김선미 무슨 복서요? 네? 복서요? 네? 복싱하는 사람처럼 하고 있어. 아빠 풀어. 좀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유까지 다 들어서 정리하시면 돼요.
선생님 방학 때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뭐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수업할 때 했던 거 질문해도 괜찮아. 그거 하라고 있는 거니까. 뭐? 얘 누군데? 정이요? 정인이 문과야. 아 맞다. 맞다. 아, 네, 정답이 두 개죠. 응? 정답이 두 개예요. 뭐란 거? 두 개가 볼게요. 자, 정답은 기억만 됩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봐봐. 이거 세 가지 다 보아야 돼. 이게 지금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봐봐.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풀어보라고 하냐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맞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 자, 이거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자, 기억이야. 기억 먼저 해볼게. 일단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했고 bn에 대한 극한값을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는데 지금 요 식을 끌고 내려와 볼게요.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곱하기 an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쪽도 똑같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 곱하기 bn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근데 an이 따로 잘려져 있으니까 리미트 an 우변도 똑같이 리미트 bn으로 잘라줄 수 있겠고 리미트 an의 극한값은 뭐야? 현재? an의 극한값이 뭐야? 알파잖아. 그러니까 여기 알파잖아. 그럼 얘도 알파잖아. 그럼 bn에 대한 극한값은 뭐야?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럼 곱하면 뭐가 돼? 좌변은 알파 제곱, 우변도 똑같이 알파 제곱. 그래서 기억이 일단 맞습니다. 지금 이거랑 똑같이 생각을 해야지만 정답이 되는 거야. 다른 것들은 사실상 안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아. 됐죠? 두 번째 한 번 더. 자, 니은까지 혹시 답을 체크했으면 이런 느낌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틀려도 돼. 잘 틀려야 돼. 그러니까 깔끔하게 틀려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맞는 기준으로. 간다. 틀리는 얘야. an과 bn이 모두 발산하니까 그럼 얘가 무한대. 그럼 얘도 똑같이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그럼 무한대 곱하면 무한대 되는데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랑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 어떻게 곱해도 무조건 무한대가 되네. 그러니까 발산한다. 그지? 맞지? 그래서 맞다고 한 거 아니야? 네. 그치? 발산은 몇 가지 종류가 존재를 했다? 세 가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마지막 하나 더? 진동한다가 있었죠. an이라는 수열을 1빵이라고 할게요. bn이라고 하는 수열을 01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an은 지금 수렴하나요? bn은 수렴하나요? 근데 an 곱하기 bn은 어떻게 움직여? 각각 항들을 곱해주면 0000000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0으로 수렴하는 걸 볼 수 있겠죠.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아니 근데 디귿을 틀렸다고? 한 번에 잡았다고? 디귿 왜 틀려? 디귿 맞았다 없어? 디귿이었어 원래 답이? 근데 뭐요? 예? 옳은 거 고르는데 기억만 체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디귿 네? 지금 맞은 아니냐 틀렸냐 아니냐? 한국말 못 알아듣는다. 디귿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디귿 맞았다. 뭐 틀렸다야? 그 왜? 여기서 왜가 나와야 돼. 왜? 조용. 다시 뭐라고? n-1이랑 n 플러스 1이랑 2n 뭐를 an을? a, b, c를 각각 an을 뭐라고 다시? n-1이라고 하고 n-1 c를 n 플러스 1이라고 하고 cn을 n 플러스 1이라고 하고 b를 2n 플러스 1로 bn을 뭐라고 한다고?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고 한다고? 그럼 0이 안 되는다 c가 근데 0 이면이 안 되잖아. 가정부터 안 되는데 뭔 또 도입 맞아? 아, 틀려? 또 저기 너는 맞다며 이씨. 너는 맞다며.
맞다며 저기를 뭐 하고 있어. 해봐 그래도. 아니 근데 그럼 하지 마 이씨. 그럼 안 하면 되잖아 이씨. 아니 근데는 왜 나오는겨. 또 뭐 경환이 뭐. 이게 리미트 BN하고 AN하고 같은 거지 0이 아니니까 뭔 개소리야 여기 또. 뭐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예시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AN이 n-1이고 BN이 n-1 BN이 n분의 n-1 n분의 n-1 bn은 n 플러스 어? n분의 n 플러스 cn은 n분의 n분의 n 그럼 cn은 그냥 그럼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안 됐다고? 1이 돼서 정리가 된다고? 근데 이 예시가 맞거든 지금 정리해서는. 갈게. 이거는 내가 왜 보여주려고 했냐면은 이건 발레가 맞아 이게. 이거는 발레를 외워야 돼 이 문제는. 근데 이 문제는 나왔을 때 이 발레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외웠으면 좋겠는 거고, 니은은 발산하는 거에서 진동인 것만 잡아주시면 되고. 갑니다. AN과 CN과 BN에 대해서 제일 좋은 예시는 CN을 N으로 놔. 됐죠? 그리고 AN을 N 빼기 N분의 1로 놓고 BN을 N 더하기 N분의 1로 놓도록 할게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여기서 아까 그 대답의 접근이 맞아. 지금 여기서 BN과 AN에 대한 차가 0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서로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근데 얘네들이 같아지면은 CN은 0일 수밖에 없어져. 정리 상태에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차에 대해서의 극한값이 0이기 위해서 둘이 같지 않아도 되는 예시가 있고, 그게 바로 이 AN과 BN이 이럴 때야. 그럼 실제로 BN-AN을 하면 어떻게 돼? BN-AN을 하면 어떻게 돼? 빼주면 N이 없어지면서 뭐가 돼? N분의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작업만 끼면 괜찮아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시가 딱 나왔을 때 이 문제, 이 니은과 디귿을 외워야 되는 이유가, 니은은 발레적으로 했을 때 발산한다는 거를 한번 끌어가는 것 때문에, 진동하는 걸 가져가는 것 때문에 요거 하나가 필요한 거고, 디귿에서는 이 0이 되는 요소가 같아서 0이 되는 게 아니라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의 상수꼴 때문에, n분의 2꼴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0이 되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발레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발산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요 활용 부분이 이 방학 기간, 길지 않은 방학 이 기간 동안 모의고사를 하면서도 좀 많이 연습을 하는 구간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류의 문제들은 결국은 길이의 차이인 것 뿐인 거지, 결국은 필요한 유형이라는 거. 보면은 갑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곡선과 직선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했고, 교점을 구하려면 우선적으로는 연립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럼 x제곱 빼기 x는 x 더하기 n이니까 좌변으로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n은 0이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지. 됐죠? 뭐 근의 공식을 써도 좋기는 한데, x 빼기 1의 완전제곱은 넘어가서 n 플러스 1로 바뀌니까 만족하는 x값은 1뿔마 루트 n 플러스 1로 정리가 되겠죠. 그때 두 교점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 점은 1 빼기 루트 n 플러스 1 콤마 그대로 똑같이 여기다가 n만 그대로 더해주면 되니까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플러스 1이 되겠고, 한 점은 똑같이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콤마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요? ln을 구하기 위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정리는 나오겠지? 그치? 됐죠? 이렇게 하는 멍청이는 없겠지? 그치? 당연히 뭘로 해야 돼? 여기서 근의 공식 또는 근을 구해냈다라고 하는 정리에서 이미 갑니다.
당연히 틀린 방법이 이것도 아니고 잘못된 방법도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차피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고 해서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했어. 그럼 2차가 나왔어. 그럼 2차 방정식이야. 오랜만에 해봅시다.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3가지. 하나, 근의 공식. 둘, 판별식. 근과 계수의 관계. 마지막은 2차 방정식의 작성인데 제외하고. 근데 3개 중에 뭐는 제외할 거다. 무조건 근의 공식은 제외.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푸는 방식은 오로지 2가지 뿐이에요. 판별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두 교점의 x좌표를 임의로 알파와 베타로 놓도록 할게요. 됐죠? 그럼 점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알파 콤마 알파 플러스 n과 베타 콤마 베타 플러스 n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때 ln이라고 하는 둘 사이의 거리를 그대로 구해주게 되면 루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완전 제곱 플러스 똑같이 거리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전체 제곱이 되겠고, 요거 정리해서 나와주면은 ln 값이 만들어지겠지. 됐죠? 이 문제는 1학년 때도 연습을 하고 있겠지만 2학년 때도 연습을 하셔야 되고, 알고 있겠지만 미적분은 사실상 3학년 과정이에요. 원래 우리 학교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3학년 과정 갔을 때까지도 결국은 이런 류의 문제들은 연습 많이 해줘야 돼. 어려워. 방학 기간에 정리하려고 하는 그 모의고사형 형태의 문제들도 이런 것들을 더 취재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어려운데 정리는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습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하나 오도록 할게요. 뒤쪽에 16쪽으로 오시면 쉬운 거 하나만 합시다. 12번입니다. 푸시고요. 마무리 지어 보시고 갈게요. 정답은 디귿입니다. 디귿 하나만이고요. 이 진입판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거진 문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은 모든 발레들이 다 외우면서 누적이 돼줘야 돼. 이거는 최근에 수원할 때 정리해서도 비슷하게 나왔어. 수투할 때 중간고사 할 때도 똑같이 얘기는 나왔었거든. 근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0이 된다는 거는
그냥 단순 0이 아니라 무한대분의 상수꼴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뭐야? 진동은 나올 거라는 거. 만약에 발레가 진동이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러면은 지가 하나 빼놓고 한 거야. 자, 가볼게. 기억. 무한대로 간다고 했죠. 그럼 AN이 어떤 꼴이면 돼? N제곱 이런 거듭제곱 꼴이면 되겠지. 그리고 지금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단순하게 0을 생각하지 말고 얘를 n분의 1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그대로 넣으면 뭐가 돼? 1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제일 바보스러운 생각이 뭐냐면은 무한대로 가는데 0이가 그럼 곱하면 0이겠네? 이 생각. 됐어요? 얘가 계속 찐 0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기본적으로 무한대분의 1꼴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기본이어야 돼. 진입한별 문제에서는. 그치? 자, 바로 디귿으로 올게. 반면에 디귿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놓고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렴하는 계산 결과를 써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겁먹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겁먹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거든. 진입한별 문제는. 근데 딱 하나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 수렴한다는 무조건 문자 알파로 바꿔버려도 상관이 없어. 수렴한다고 했어. 그럼 끝난 거야. 근데 여러분이 겁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발산한다고 했어. 그러면은 양이 무한대인지 뭐인지 n분의 1인지 n인지 뭔지 모르는데 수렴한다는 그냥 딱 알파야. 그러니까 뭐야? 얘도 그냥 알파인 거야. 그치? 그럼 리미트 bn으로 가는 극한값은 뭐가 돼? 알파는 넘어갈 수 있으니까 마알파가 되겠지? 수렴하는 거 맞네. 됐죠? 그래서 수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만약에 수렴하는 거 알파인데 쌤 틀렸어요? 그럼 니네가 뭔가 잘못 본 요소가 100% 존재한다는 거. 그거까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니은입니다. 자, 좀 모양도 좀 그렇게 좀 보여 사실. 근데 결국은 그 그 일반항 자체를 제곱한 친구의 극한값을 을 제곱하면은 알파 제곱이 나오면은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무조건 수렴한다는 거 아니야. 결국은 수렴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근데 AN이 만약에 1마일, 1마일, 1마일 이렇게 진동한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생각을 해봐. 아니 진동하면 어차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맞지? 맞지? 존재하지 않는 게 맞지? 그런데 그걸 진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AN이 아니라 AN 제곱을 논하고 있잖아. 그럼 AN 제곱을 논하면 무조건 1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지. 하지만 AN은 수렴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진동으로 정리하는 거랑 그러니까 지금 0으로 갔을 때 무한대분의 1꼴로 정리되는 거 이 두 가지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